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안전을 놀이처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안전을 놀이처럼요? 예, 왜냐하면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을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새기고 따를 것이다라는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 아이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앞에서는 다 알아서 그렇게 할게라고 하지만 딱 돌아서는 순간 그건 사라져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관심거리, 흥미거리, 재미거리에 확 그 모든 관심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맞아요. 아이들의 심리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우와. 육아연구소 아니. 현장에 와주신 예. 저희가 예. 이 레드 카펫을 준비했거든요. 아하. 이 카펫대로 이렇게 싹 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살벌한 레드카펫이네. 예. 크기가 아기 발인데. 아 역시 네. 이제 그거부터 보시는. 예. 저희가 이렇게 현장 좀 꾸며봤는데 어떠신가요? 네, 아주 뭐 정성이 가득하네요. 아, 네. 어제 저희 아나운서부 선배랑 같이 제가 테이프로 이 바닥을. 그러셨구나. 네. 분위기가 아주 저한테 친숙하네요. 아, 그렇죠.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로파일러, 우리나라의 셜록 홈즈,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의 표창원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먼저 반갑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도 소장님을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모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소장님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좀 성인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딸이 이제 20대 중반이고요. 네. 아들은 20대 초반. 아이들 어릴 때 그 자녀를 기르시면서 혹시 좀 내가 프로파일러인 것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셨나요? 우선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가장 크고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게 아이들의 안전이었거든요. 네. 워낙 이제 사건들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하게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 네. 이것이 이제 가장 커다란 관심이었고 제 생각에는 그런 프로파일링이나 추리 경험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아까 그 안전을 가장 신경 쓰셨다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이것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라라든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하신 게 있나요?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안전을 놀이처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안전을 놀이처럼요? 예, 왜냐하면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을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새기고 따를 것이다라는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 아이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앞에서는 다 알아서 그렇게 할게라고 하지만 딱 돌아서는 순간 그건 사라져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관심거리, 흥미거리, 재미거리에 확 그 모든 관심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맞아요. 아이들의 심리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나는 분명히 너한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시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네. 실제로 아이가 행동의 습관이 안전하게 확보될 때까지. 근데 이것을 역시 강압으로 뭐 어겼을 때 혼내고 이런 방식은 단기간만 효과가 있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놀이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배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함께 그런 안전 놀이를 많이 했어요. 네. 밖에서 누군가 배를 눌렀을 때 집에 어른이 없으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기 이런 네. 거. 그러면 딱 그 얘기하면 아이가 수긍하고 고개 끄덕끄덕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네. 우리 아이가 6살 때인가 그랬는데 딸아이가. 그러면서 바로 이제 아내랑 둘이 나가서 시험을 해본 거죠. 네. 누르면은 막 뛰어나서 바로 열어줘요. 조금 전에 문 안 열어주긴 했잖아. 그럼 아차 맞다 이래요. 그럼 그때 혼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좀 이따 다시 해보는 거예요. 몇 번 했더니 아이가 이제 그걸 알게 돼요. 아 이게 재밌는 놀이인데 내가 그 전에는 틀렸고 졌구나. 이번엔 맞춰야지. 절대로 안 열어줘요. 엄마야 아빠야 그러더 엄마 아빠인지 어떻게 알아요? 안 열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는 이런 교육이나 놀이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강의하고 있었고 아내랑 딸이랑 둘이 같이 있다가 잠깐
아내가 마트에 뭘 사러 갈 일이 있었어요. 네. 아이 혼자 있고. 네. 그때 깜빡 열쇠를 안 가지고 갔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사갖고 와서 딱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 열어주는 거죠. 우리 딸아 이름 불러서 엄마야 막 얘기를 해도 절대로 안 열어줘요. 엄마 목소리 확실하고 엄마 이름 오. 얘기하고 딸아 이름 네. 얘기하고 해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교육이 정말 확실하게 잘 된 완전히 거죠. 철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네. 강의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제가 내려와서 열쇠를 열어주고 칭찬해줬죠. 잘했다. 뭐 그거 이외에도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말 걸 때 길을 안내해달라고 할 때 도움 청할 때 네. 안전거리 유지하기 이런 네. 것들은 말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놀이처럼 습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초인종 말고도 혹시 좀 더 소개해 주실 만한 놀이가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조금 집에서 이 영상 보시고 따라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임계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네. 안전거리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서로 자신의 영역 내에 누군가가 들어올 때 느끼는 불편함 이것이 이제 임계거리인데요. 네, 우리가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곳 네, 아니면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른이 다가와서 아우 예쁘다 이렇게 머리 만져주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이걸 거부하면 예의 없는 아이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려워요. 안전거리, 임계거리를 반드시 지키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네. 집에서 이제 엄마랑 아이랑 놀이 삼아서 요 선, 요 거리는 들어가면 엄마가 이기는 거고 네가 유지하면 네가 이기는 거야. 한 발 다가서면 한 번 물러서고. 네, 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서 이리 와봐 해봤을 때 넘어가면 지는 거고 뭐 이런 네. 놀이죠. 네, 네. 그걸 자주 하다 보면 아이가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할아버지께서 정말 예뻐서 아이고 귀여워라 할 때도 살짝 한 발 물러서면서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 예의는 지키면서 안전도 확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의 없이 매몰차게 하는 것도 오히려 본인의 안전에 해가 되고요. 그렇죠. 무조건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가와서 만지고 뭐 하는데도 그냥 허용하게 되면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나쁜 의도를 가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거리, 임계거리 유지하기 이런 게임 놀이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실질적인 팁인 게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안전거리를 지키세요. 거기가 고민인 지점이 아니라 예의 없이 행동하는 건 안 되는데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고민인 지점인데 네.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왔을 때 부모님이어도 열어주면 안 되는 건 혹시 모를 그런 상황들에 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동화 속에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엄마 흉내를 내는 늑대한테 문을 열어줬다가 큰일이 나는. 그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발생하는 우리 사회에서의 범죄를 우화, 동화로 만들어서 네. 아이들의 교육용으로 한 건데 그래서는 안 되긴 하지만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맞아요. 그럼 아이들은 당황합니다. 만약에 혼자 있는데 초인종 눌렀다? 내가 만약에 안 열어줬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내가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나중에 혼나거나 밖에 계시는 분 어른분이 나한테 화내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아이들은 이제 그 범위 이상의 것들을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미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배운다면 그런 거리낌 또는 뭐 어떤 불안, 두려움 네. 이런 거 없이 확실하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보통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열어주지 마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는 낯선 사람을 조심해라가 거의 뭐 금과 옥조 같은 아이들 안전교육이었는데 네. 낯선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머리 뿔나거나 수염 톱수룩하고 옷 이상하게 입고 험악한 인상에 네. 이런 사람들을 아이들은 상상해요. 네.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엄마랑 비슷해 보이는 연령대 여성분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혹시라도 우산이나 가방 같은데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름을 쓰잖아요. 그럼 이름을 불러주면 이미 그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보는 분들, 오고 가고 아이들과 관련된 주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아이들이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아이들 대상 범죄의 상당수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계시는 알고 있는 어른들이 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경계할 게 아니라 행동, 안전한 행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되는 거죠. 네. 얼마 전 광주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공원에서 놀고 있던 9살 여자아이를 납치하려고 성인 남자가 했는데 네. 한 시민이 끝까지 따라가서 막았죠. 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저는 놀랐던 것이 이 남자가
자기가 아이의 삼촌이라고 주장을 했고 뭐 그것까지야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 시민이 아이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너의 삼촌이 맞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아이가 맞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고깃집에서도 그렇고 흔히 저희가 이모 삼촌을 부르니까 이런 호칭 때문에 아이가 혼란이 온 건지 이때 낯선 사람을 삼촌이라고 하는 아이의 심리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두 가지가 합쳐졌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네. 저변에 깔려 있는 문화, 네. 가족주의적인 문화가 여전히 우리에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혈연상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그 부모님과 유사한 연령대면은 남자는 삼촌, 여자는 이모, 맞아요. 뭐 이렇게들 이제 호칭을 하니까 아이들은 그게 조금만 알면은 삼촌인가 보다, 이모인가 보다 이렇게 네. 인식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범인의 그러한 어떤 범행 수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들이 아이들에게 접근했을 때 아이들과의 경계 벽을 허물고요. 친분 관계를 내세워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편하게 여기는 장소로. 네. 그때 사용하는 게 삼촌이야, 삼촌이라고 불러. 아니면 연령이 좀 낮으면 형이라고 불러. 또는 뭐 언니라고 불러.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호칭 관계를 요구하고 그 상대방 어린이가 받아들이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전후 설명 없이 바로 누군가 와서 이 사람 삼촌 맞아 그러면 다른 표현이 없잖아요. 삼촌이라고 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렇다고 자기 동의했거든요. 그럼 삼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단 첫째로 우리 전반적인 토양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부담 없이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도 나 삼촌이야, 삼촌이라고 불러. 지난번에 봤지? 이러면 아이들은 실제로 못 봤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미안한 마음이 들고 왜 못 알아볼까? 아이들은 착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이 나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호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모 삼촌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이모 삼촌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는 부르고 있어라고 조금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을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보다 더 좋은 건 아예 삼촌 이모가 아닌 사람들을 삼촌 이모라고 부르지 않는 게 좋죠. 참 힘들고 어려운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전하게 키우시려면 조금 귀찮은 과정들을 직접 수행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정말 선의로 주변 사람들이 삼촌이야 이럴 때 정말 미안한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삼촌이 아닌 사람은 삼촌이라고 부르지 않도록 하고 있어. 좀 양해 좀 해줘. 뭐 이렇게 이제 친구 관계나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매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귀찮고 힘들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 조금 꺼려지긴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상대방은 대부분 납득합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구나. 맞아. 그 말이 맞지. 동의하시는 것이 사실 선의를 가진 가까운 사람의 바람직한 태도죠. 몇 번만 그렇게 하시면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게 되죠. 이 집에만 그럴까? 다른 집도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괜히 쓸데없이 삼촌 이모란 말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밟아 주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가 뭐 피해자가 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뜻하지 않게 남에게 또 피해를 주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은 좀 어릴 적부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제가 수없이 많은 사건들 프로파일링하고 네. 가해자들 만나보면서 느꼈던 건 그 가해자들의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에 자기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걱정,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노력들이 없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아이가 피해 입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피해 입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아야 되겠죠. 하지만 나중에 가해자가 된 자녀 모습을 보는 고통과 괴로움 그 이상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막아야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존중과 배려거든요. 나와 다른 친구,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명 이걸 존중하는 법. 아이들이 그걸 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만 형성하는 것이 존중과 배려의 태도거든요. 그럼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성적도 잘 나오고 잘 살고 이게 가장 이제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남에게 가해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실수로 만약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장난감 빼앗고 이런 행동을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그때 바로 방관하지 말고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아프고 상처를 주는 건 난 너무 가슴이 아파. 이런 이제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이가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차지하려는 이 행동은 나쁜 것이구나, 부끄럽구나.
그러면 엄마가 슬퍼하는구나. 그걸 알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말 피해자가 되지 않게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정말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한국의 셜록 홈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유년기에 셜록 홈즈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처음엔 주로 이제 로버트 나오는 만화 네네.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슈퍼맨, 배트맨, 네. 악을 응징하고 막 음. 그런 이제 캐릭터들을 무척 좋아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좀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아, 네. 그런데 늘 뒤끝이 안 좋죠. 어른들한테 혼나고 네. 또 같이 싸운 다른 친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제가 얻어맞고 막 코피 흘리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다 만난 게 셜록 홈즈 이야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속에서 셜록 홈즈는 그 폭력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아, 아주 날카로운 관찰력 그리고 논리력 그리고 끝까지 막 여러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찾아내는 그 모습 보고 매료돼서 네. 그때부터 저는 싸움을 하지 않겠다. 네. 다시 말하고 인생의 경로가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악을 응징하겠다는 그 목적은 같은데 사실 그 방법에 있어서 셜록 홈즈의 그 평화적이면서도 좀 논리적인 네. 그 방법의 매료가 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이게 추리 소설이나 추리 동화 이런 거에 좀 빠지게 되면 너무 이렇게 살인 사건이나 범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고 좀 그런 무드에 너무 익숙해질까봐 좀 오히려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뭐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만합니다. 네. 우리 아이가 좋은 것만 보고 밝고 평화로운 어른으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이야 모든 부모의 같은 마음이죠. 네. 그런데 꽃만 보고 자라난다고 다 평화롭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 사건을 그 소재로 한 추리 동화들을 이렇게 읽게 되면요, 네. 아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범죄자와 어떤 사건이 아니고요, 비밀과 진실이에요. 이걸 풀어서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왜라는 그런 그 질문에 천착하게 되고요. 네. 어떤 문제 상황에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추리 동화를 많이 읽은 어린이들은 이것을 분석하려고 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미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황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좀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좀 강점이 있나요? 가장 제가 생각하는 일상생활에서 강점은 네.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너무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나 그 이런 추리 많이 하는 사람들은 네. 사기 피해를 당하진 않아요. 실제로 무수하게. 한 번도 저는 한 번도 당하신 당한 적이 적이 없고요. 그쵸. 네. 아, 근데 감히 누가 시도를 하겠어요. 시도 많이 생각을 해보면. 합니다. 그동안 뭐 알려졌던 수많은 대형 그 다단계 사기 네. 이런 것들 되게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거든요. 또 가까운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 또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저는 늘 피해자를 절대로 비난하지 말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당하는 분의 잘못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게 당하게끔 만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한 뒤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추리를 잘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이유 없는 호의 그리고 다 좋은 것만을 제시하고 약속하잖아요. 그럴 때 추리를 좀 즐겨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의문이 뒤따르게 됩니다. 왜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일까? 그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따져 들다 보면은 선뜻 그들이 던진 미끼를 물지 않죠. 뭐 주식 투자 좋은 정보가 있어, 부동산 이거 당신한테만 알려주는 정보야. 이런데 절대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의심이 든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의문이란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지라는 게 굉장히 중립적이고 냉철하면서 이성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안 좋은 의도일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네. 의문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 의심과 의문에는 아주 작지만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의심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내가 무례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인간관계와 사회관계가 안 좋아지죠. 그리고 그러한 제안들이 모두 다 사기이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선의의 제안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정말 좋은 이야기, 정보일 수도 있고요. 그때 의문을 가진 사람은 선뜻 의심을 통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죠. 네. 다만 살펴보려고 하죠. 그러면 예의나 사회적 관계 훼손 없이 내가 피해당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는 거죠. 네.
이번에 이렇게 이웃집 프로파일러 하이다의 사건 파일이라는 책을 기획하셨는데 네. 일단 표 소장님께서 직접 기획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추리 소설이나 동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책을 다시 읽으면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건이나 범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자신감과 그때의 그런 긴장감 이런 것들이 다시 느껴지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네. 여기에 표 소장님 직접 등장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주인공 하이다는 어떤 인물인가요? 하이다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웃집 네. 프로파일러, 우리 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여자 어린이죠. 네. 그런데 모든 어린이가 다 자기만의 독특한 장점이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것인 것처럼 하이다에게는 논리력, 추리력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걸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대화 능력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해요. 네. 그래서 친구들 잘 사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표소장을 만나서 네. 그런 자기의 단점을 좀 보완하면서 그리고 자기와는 전혀 다른 캐릭터를 가진 한세, 지동이, 뭐 사과토끼 이런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협력하면서 조금 더 완성된 인격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장형 캐릭터죠. 네. 그러면 이 하이다의 사건 파일을 특히나 어떤 아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우선은 정말 추리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 네. 그러니까 제가 기획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어렸을 때 셜록 홈즈를 보고 자랐는데 제 아이들은 명탐정 코난에 푹 빠져서 맞아요. 유년기를 네. 보내더라고요.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왜 우리 아이들은 외국의 캐릭터를 보고 아무리 그걸 각색하고 꾸민다고 해도 사건이나 문화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닌데 맞아요. 네. 그 아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이다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 사회, 문화, 정서에서 나타난 어린이 탐정 캐릭터를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공감하고 네. 이러길 바랬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선은 저처럼 또는 우리 아이들처럼 추리에 관심 많고 문제 해결, 사건의 어떤 진상을 밝히고 진실을 파헤쳐 나가고 무엇보다 정의에 좀 관심 많은 친구들, 네. 옳은 일, 바른 일,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에게 딱 좀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또 반대로는 어떤 곳에도 흥미를 잘 갖지 못하는 친구들, 음. 그런 친구들이 한번 하이다를 통해서 재미있게 읽어 나가면서 자기만의 장점, 특징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웃집 프로파일러 하이다의 사건 파일 1권, 2권까지 나왔고 3권이 5월 31일에 네. 출간될 예정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3권 출간 기념으로 육아연구소에서 미리 공지해 드린 대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방송 중에 이 책 속의 내용과 관련된 퀴즈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러면 보시는 분들은 퀴즈의 정답을 댓글에 달아주시면서 또 책에 대한 기대평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웃집 프로파일러 하이다의 사건 파일 1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집 프로파일러 하이다의 사건 파일 속 하이다는 숙제를 안 해오고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문제아라는 땡땡이 찍히게 되지만 이야기 속 표소장을 만나면서 남다른 관찰력과 뛰어난 추리 능력을 가진 긍정적인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경력이 현재의 인물 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것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육아연구소에 출연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저희의 공식 질문인데요. 네. 인생에서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진 절망에서 희망을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강력범죄 피해자 혹은 강력범죄의 가족을 희생당하신 유가족분들께서 좌절하지 않으시고 유사한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혹은 그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볼 때 정말 가슴이 찡하고 네. 만약에 저라면 우리 부부라면 저 상황에서 저렇게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 아무리 이제 저 아내랑 많이 얘기를 해봐도 우리는 못할 것 같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범죄 피해를 딛고 일어서신 분들을 우리가 생존자라고 부릅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강력범죄. 그분들에게서 저는 마지막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도 결국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런 걸 보고 많이 좀 감동받았고 배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보시는 분들이 마음 찡하기도 하시면서도 또 실질적인 팁도 안전에 관해서 얻어가시고 또 이 하이다이 사건 파일이라는 아주 재미나면서도 흥미진진한 책 아이들을 위해서 또 얻어가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